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아이 상이 있는 라파누이 섬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예, 이 칠레에 있는 이 라파누이 섬을 사실 여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미를 한 달 가더라도 워낙 볼 게 많기 때문에 이 라파누이 섬까지 날아가기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 비행기를 타고 6시간 정도를 산티아고에서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섬에서 또 며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가량을 여기서 머문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을 가도 4분의 1 모아이상에 서 보낸다면 마추픽추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파타고니아도 가야 되고 우유니 사막에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남미 여행할 때 가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여러 번 이제 간 이후에 모아이상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일단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산티아고에서 장을 충분히 봤습니다. 어, 굉장히 무겁게 양손에 들고 이제 장을 보고, 뭐 원래 시장 물가는 싸기 때문에 그렇게 샀어도 뭐 한 3만 원어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콩닭도 한 마리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항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게 운이 좋게도 그 좌석이 갈 때는 승급이 돼가지고 비즈니스석에서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 80불을 냅니다. 지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라파누이 섬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니까 이 이제 공항 청사입니다. 전통 건축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정말 특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내렸는데 바로 이 전통 건축이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또 뭐 그냥 타는 곳, 내리는 곳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이 조그만 섬의 공항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고래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우리 꼭 장승 같은 이런 조각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곳에 이제 도착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숙소에 그 아주머니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서 이제 꽃을 목에다 걸어줬는데요. 그 촉촉한 그 느낌이 목에 싹 오면서 꽃의 향기가 코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이제 숙소 근처를 이렇게 차로 투어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섬 생활에 필요한 슈퍼라든지 또 렌트카 사무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투어를 해주고 숙소 들어갔습니다. 숙소는 약간 이제 큰 마당을 둘러치고 방갈로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형태에서 저 혼자 이제 그 방갈로 하나를 쓰고 거기서 이제 밥을 해 먹으면서 며칠간 라파누이 섬 탐험을 했습니다. 네, 라파누이 섬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걸어서 다니기에는 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근처는 걸어서 이제 봤고요. 이 멀리까지는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그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일종의 뭐 모아이상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곳곳에 있는 모아이상들을 보러 다니는 보물찾기 하러 다니는 이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풍광이 다르고 또 거기에 담긴 이야기가 다르고
모아의 상이 또 1개부터 15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그런 경치를 봤고요.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있었던 이 라노카우 주변하고 그리고 그 이 통가리키를 직접 만들어낸 그런 산실, 돌산이 있는 라노라라쿠 지역, 그리고 가장 멋진 이 통가리키 15개의 모아이가 바다를 향해서 쫙 서 있는 통가리키, 그리고 이 오롱고 빌리지, 여기 나중에 이제 모아이 상을 짓는 그런 경쟁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축제를 연 그런 곳, 이런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타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모아이 상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 하나씩 있고요. 여기는 또 5개가 서 있고, 이렇게 기단 위에, 돌로 된 기단 위에 이런 약간 그 사람 형상 모양의 모아이 상이 있는데요. 이 모아이 상의 기원은 조상에 대한 이제 추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과 비슷한 형태로 이 모아이를 새겨서 마을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조상이 마을을 지킨다, 이런 개념이고요. 뭐 그분이 모자를 쓰고 주로 다니셨으면 모자를 쓴 모아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아이가 있는데, 키가 다릅니다. 어, 마을의 그 어떤 반환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세울 수 있는 그 모아이의 크기에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각각 마을의 어떤 그 세력의 힘의 상징이 되면서 모아이를 더 크고 더 높게 짓는 이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현재까지 약 기록된 모아이가 한 887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 세워진 게 한 288개, 300개 좀 안 되고요. 뭐 하여튼 발견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모아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큰 거는 10m, 뭐 80톤짜리 이런 모아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옛날에 세웠을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도 생기고요. 어쨌든 상당히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장소입니다. 이렇게 모자도 있고 눈도 있죠. 이렇게 눈을 새긴 모아이는 아주 드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아이가 아주 모아이를 세운 부족이 아주 이제 예, 히트를 친 거죠. 요즘 말하면 이제 멋진 건축을 설계해서 지은 그런 지으면 이름이 나듯이 이렇게 점점 더 크고 멋진 또 높은 모아이를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토속적인 형태의 그런 모아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성 모아이도 있습니다. 예, 이게 드물지만 또 여성 조상에 대한 그런 추모의 마음을 담은 그런 모아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있는 모아이를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네, 여기 기록이 있죠? 887개. 이게 이제 기록이 됐다. 288개가 세워졌다. 이 라노라나쿠, 모아이를 만들던 그런 산실인 거기에 397개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거기에 이제 있다, 이런 이제 기록이고요. 이 모아이 상을 어떻게 세웠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했는데, 이 82년, 86년 요 사이에 다양한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민하다가 실제 세워본 방법이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서 뒤에서 이제 끌어당기는데 앞에서 돌을 쌓아서 점점 이제 뒤로 밀면서 이제 앞에 당기면서 이렇게 해서 세우는 방법으로 실제 이제 누워있던 그런 모아이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오토바이를 빌려서 그 이제 섬 일주를 시작하는 순간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날이 맑고 좋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틀을 다녔는데요. 마지막 날 오후에는 비가 엄청나게 와서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막 추워서 몸이 떨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비바람을 맞으면서 폭풍우를 이렇게 견디면서 또 모아이 순례를 하였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모아이상을 봤지만 가장 인상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노 라라크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지만 반쯤 누워 있는 거, 더 누워 있는 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아이들이 여기에 마치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얼굴 하나만 해도 수십 톤 나가는 이런 정도의 크기부터 조그마한 모아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아이도 있고 이게 신기했습니다. 다양한 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만들다가 만 거죠. 바위를 통째로 파내서 모아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만둔 거죠. 어, 그래서 이 모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기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을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서 더 크게, 더 높게 이제 이 모아이상을 만드는 경쟁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경쟁이 이제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아이 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그 인력과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걸 또 그 세우는 장소까지 굴려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베야 되고, 그 굉장히 숲 자원도 이제 훼손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모아이 상을 너무 과도하게 세우는 경쟁을 한 이후로 섬의 환경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무도 없어지니까 땔감도 없어지죠. 환경이 파괴되니까 미기후 조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모아이상을 세우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라파노이 이 부족들의 생존의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로 기후 변화로 여러 가지 폐기물 문제로 어, 어려움을 겪듯이 이 라파노이 섬의 이제 이 주민들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뗄래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그 부족의 힘을 자랑하기 위한 거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권력과의 관계 이런 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이 라파누이 섬의 이 모아이 섬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이 라노라크에서 가장 멋있었던 경치는 뭐 300 몇십 개의 모아이를 보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통가리키 해변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본 많은 모아이 상 중에 가장 멋있는 게 이 통가리키에 있는 15개의 모아이였습니다. 네, 이걸 본 게 정말 극적인 그런 순간이었고요. 굉장히 환희에 찬 그런,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이걸 딱 보게 됐을 때 그 환희가 아주 이제 생생합니다. 네, 이 통가리키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바다가 있고 이렇게 테이블 마운틴이 있는데 이 바다를 배경으로 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모아이상들이 쭉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항제를 세웠겠죠. 거기에 이제 이 기단을 계속해서 옆으로 넓히면서 조상이 죽을 때마다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세운 거죠. 바닷가를 배경으로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광경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중남미에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 풍광이 다양하고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통가리키의 모아이 이거 하나만 봐도 라파누이 섬에 온 보람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가는 기억이 남거든요. 네. 그리고 모아이상을 실제로 보는 거는 인생의 행운이죠. 이렇게까지 태평양 상공을 6시간이나 날아서 3,7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와서 이걸 본다는 거는 네, 정말 인생의 행운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뭐 닮은 듯 서로 다른 듯 네, 키가 큰 분도 계시고 모자를 쓴 분 계시고 네, 정말 다양하게 이런 조각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같이 여행 온 분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아이상 세우기 경쟁을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마을들 전체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섬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이제 정말 생존에 이제 문제가 생기자 이 부족장들이 이 오롱고 빌리지에 모여서 뭔가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야 된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이제 오롱고 빌리지는 이 라노카우라는 커다란 분화구가 있는 바로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요. 이 분화구도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미끄럽고 화산석 바위니까 사람들이 못 내려가니까 요 밑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습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구름과 함께 멋진 그런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이게 오롱고 빌리지인데요. 부족장들이 뭔가 그 부족 간의 경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하자.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부족 간의 경쟁을 통해서 뭔가 그 부족 연맹의 정말 지도자나 이런 훌륭한 이제 리더들을 뽑아야 됐으니까 그거를 힘센 부족 모아이를 높이 세우는 부족에서 이제 뽑던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스포츠 같은 거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 같은 걸 통해서 좀 경쟁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족 간의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그 한 부족장이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 이제 이 섬 바로 앞에 이렇게 작은 또 이렇게 섬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비갈매기가 봄에 알을 낳으러 오는 곳입니다. 네, 여기 나오면 안전하죠. 사실 사람들이 올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알을 낳고 가는데 여기가 절벽입니다. 이 절벽을 내려가서 이 바다를 헤엄쳐서 이 제비갈매기 알을 하나 가지고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을 네, 우승자로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기자.
이거는 이제 굉장한 담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정신력,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면 리더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기를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경기를 이제 벌이는 스케치인데요. 이렇게 절벽을 어, 맨손, 맨발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위험한 거죠. 암벽 타기를 하는 것 같은 건데, 이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근력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어, 행위인 거죠. 그래서 바다를 헤엄쳐서 가가지고 그 제비 갈매기 알을 가지고 제일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우승자가 돼서 마을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이상 세우기 경쟁은 중단이 됐고, 그리고 공멸에 처한 그런 라파누이 섬 부족들이 이제 서서히 주변 환경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무한 경쟁을 어, 정말 그 소속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섬을 살리면서 환경을 살리면서 그 인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로 이렇게 변화했다고 하는 그런 이 라파누이 섬의 교훈은 저한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그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지구 전체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뭐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또 폭염이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살 수 없게 되고, 사막화가 되고, 산림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지구 전체가 이제 공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 라파누이족의 서 우리가 얻은 교훈처럼 음, 우리 부족만, 우리 국가만, 우리나라, 우리 가족만, 나만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벌이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사실은 이런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욕심이 이제 모든 인류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우리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은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라파누이 섬에서 여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건축 그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 환경을 파괴하는, 자원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시스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에너지를 제로 에너지화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생태 재료를 쓰고 지구 온난화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어,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라파누이 섬 여행을 통해서 그런 좋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멀지만 또 가기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가게 되면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는 라파누이 섬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행복의 여행 30년간의 세계 일주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여행했던 곳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